그래서 이번에 이제 IRA가 입법화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항상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시려면 또 모멘텀 플레이만 하셔야 돼요.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요게 원통형 배터리가 커지는 요런 트렌드에서 SDI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지금 가장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게 IRA 법안이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수혜받는 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은 피해를 보는 주.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린 산업은 뭐 엄청난 호재죠. IRA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이제 3,690억 달러거든요. 그린 산업에 뿌려지는 금액 자체가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처음 그린 뉴딜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가 이제 9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 당시보다 이제 월등히 많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린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이 774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거의 연말 정도부터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한 4,400억 달러가 미국의 그린 산업 관련돼서 뭐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수소할 것 없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크고요. 이게 이 양 자체가 오바마 때보다 지금 뭐 그 그린 산업 전반에 원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민간이 매칭해서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린 산업 전체에 뿌려지는 돈은 1조 달러 이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지금 뭐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느끼는 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종목도 아주 뭐 그 일부 종목들만 마켓 대비해서 이제 아웃퍼폼하는 요 정도인 상태라서. 그러나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많이들 느끼시게 될 거고요.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 탈피하기 위한 또 정책, 리파워 EU 플랜이잖아요. 그것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1조 달러 정도가 민간이 같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상 없었죠. 지금 근데 일각에서 요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거의 뭐 확실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IRA 법안이 됐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투자 정책,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장려금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아, 가짜예요? 네, 그런 얘기가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뭐 보고서도 좀 뭐 있었다고 하고, 또 뭐 그걸 또 받아서 국내 이제 언론들에서도 일부 보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입법화한 것을 미국 정부가 양당이 뭐 합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수당이 입법화한 거니까요. 입법화한 것을 선거가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에서 다시 이제 이거를 무산시키거나 이렇게 했다면 미국은 지금의 슈퍼파워가 절대 될 수가 없었겠죠. 미국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야 뭐 4년이지만 하원 선거가 2년이고 또 상원도 3분의 1씩 갈라서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정책들이 위태로웠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아주 그 적합한 예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오바마가 뭐 사실은 그때만 해도 클린턴 될 것이 거의 확실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에 있어서 원래 풍력 태양광은 보조금을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요. 근데 불안하니까 5년간 보조금을 주자. 지금 이제 IRA가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을 주자고 해서 이걸 이제 그때 여소해야 되었거든요. 근데 공화당을 막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공화당이 해준 게 주로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공장이 있는 지역이 공화당 주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뭐 캘리포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뭐 텍사스가 완전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만든 것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갖다가 돌렸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입법화 돼가지고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걸 갖다가 하면 뭐 소송만 많고 혼란만 있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한 번도 그 트럼프가 맨날 눈만 뜨면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다만 이제 행정명령으로 해놓은 거는 그 다음에 선거 지형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IRA가 입법화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 승리해서 IRA가 됐던 신재생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보조금 정책들이 변화될 가능성 이거는 없고요. 할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큰 틀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세부 안에 있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로비를 받는 이런 미국 로비가 합법적이잖아요. 그런 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수당이 되면 그 IRA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꽤 있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안에 원재료를 갖다가 중국에서 그냥 아예 떼가지고 FTA 국가들, 미국 또는 FTA 국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꾸겠다. 그 왜 그러냐면 린지 그레이엄의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거든요. 거기에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이거를 IRA 무효화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공화당이 승리하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자동차 회사들에게 또 유리할 그렇죠.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좀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 전기차 보조금에 한해서는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또 역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국에다가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 밸류체인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네, 대부분 공장들이 그 공화당 지역구들에 쫙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엔 그 원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뭐 30% 전후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네. 이게 그동안 이 거품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뭔가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수주에 관한 그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가시적인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 관련해서. 원전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엔 투자보다 훨씬 더 긴 이 기간을 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전 하나 건설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계획 단계부터 따지면 그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주 뒤에 한다는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10년도 전에부터 얘기가 나오던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무산될 듯 하다가 이제 에너지 위기가 오고 하니까 지금 다시 좀 논의가 세게 되면서 이제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효과가 나옵니다. 풍력도 1년, 2년이면 효과가 나오죠. 근데 원전은 이게 수주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수주를 해서 이게 쫙 어깨에 뿌려지려면 이게 15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해외 수주들은.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투자들이 느끼는 그런 수주로 인한 과실, 산업의 이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굉장히 늦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시려면 또 모멘텀 플레이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수주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짧게 샀다가 또 그 기대감으로 오르면 팔고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를 투자를 하시든지요. 네, 근데 저는 원전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거는 그냥 브릿지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리 다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IRA 보시면 원전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는 운영되는 원전이 너무 빨리 폐쇄되기 때문에 운영 보조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SMR에 대해서 있긴 한데 그건 아직 2030년은 돼야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럽의 리파워 이외에도 원전 관련된 보조금 이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이 표준은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자꾸 신재생으로 자꾸 포함을 시켜서 생각하시는 아니요, 분들이 한국에도 있어서. 신재생은 아니에요. 원전은 신재생은 아닌데 이제 자꾸 뭔가 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작게 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뭐 소위 얘기하는 아리백에는 원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리백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될 수 있으면 풍력 태양광이에요. 일부 바이오매스 같은 것도 거의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하도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전주 들고 있으신 분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은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국가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지금 하는 이유는 폴란드는 석탄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80%씩 되기 때문에 이 기저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다 하기 위해서 너무 자기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계획이 건설 완료 계획이 2035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다리실 분들은 뭐 기다리셔도 되는데 뭐 그렇죠. 굳이 그거 기다리실 바에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그 원전 지금의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 왜냐하면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를 감안했을 때는 좀 높다고 보시나요? 회사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른데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있는 아직 단계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원전이 매출액이 대거 일어나면서 원전 관련 매출액이 일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직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 수주가 들어와서 매출액으로 꽂히고 하는 시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수소, 풍력, 뭐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겠죠. 네. 이 가운데에서 여기도 다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뭐 닉네임 아시죠?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글로벌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을 제가 예전에는 별로 불리시하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태양광은 중국의 비즈니스예요. 네. 중국이 너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풍력주들만 추천을 했고 뭐 지금도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그래요? IRA로 이제 그게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반도체 규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신재생 쪽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미국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미국 땅 안에서는 중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선언이 사실은 IRA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넣어놨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그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주목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 하나 솔루션 아니면 하나솔루션이 어쨌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IRA의 이 세목들을 쪼개보면 그 안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풍력 태양광에 대한 투자입니다. 풍력 태양광, 풍력의 생산세액 공제, 그 다음에 태양광의 투자세액 공제, 이게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풍력 태양광의 주식이 제일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특히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보면 미국 주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풍력 태양광의 설비가 있는 업체 상위 순위가 제일 1번이 퍼스트 솔라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한 5기가 정도의 생산 캐파가 있어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 CS 윈드예요. CS 윈드가 미국의 풍력 타워 공장 캐파가 5기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나솔루션이에요. 1.7기가. 근데 하나솔루션이 1.7기가에서 3.1기가로 증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CS 윈드도 5기가에서 점진적으로 해서 10기가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솔라도 거의 한 10기가까지 그 생산 설비를 올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뭐 지금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그 얼마에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비싸게 사면은 또 한참 또 빠지기도 하고 그거 올라갈 때 기다리고 그렇죠.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원금 회복이 되면은 팔아 버리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 신재생 에너지 주식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재생에너지. 워낙 그 투자 EU의 리파워 EU 플랜도 풍력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가장, 그래서 주식도 좋은 거예요. 펄스 솔라 같은 케이스도 미국 시장이 거의 30% 가까이 저점이 하락을 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근데 그 회사는 오히려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오히려 한 30-40%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일 좋고요. 뭐 하나솔루션 뭐 여러분들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좋고요. 뭐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수소도 최근에 이제 IRA에 그 보조금 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소 산업도 이제 열리고요. 그다음 뭐 전기차도 당연히 좋죠. 전기차는 사실은 뭐 국내에서 보면 많은 이제 언론들이 우리 전기차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IRA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IRA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천국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배터리나 중국의 전기차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마 여러분들 뭐 테슬라를 제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막힌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그걸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워낙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한테 굉장히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가만히 놔뒀으면 이게 온 세계 시장을 또 태양광처럼 힘들게 했겠죠. 근데 미국이 막았고, 미국의 이걸 보고 유럽도 지금 우리도 미국식 IRA를 전기차 부분에서 도입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프랑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12월 초에 이 정상들도 회담이 있습니다. 이후에 거기서 아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풍력에 대해서도 이미 그 미국, 유럽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들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에서 톡톡 이제 오르죠. 네. 오늘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 SDI 밸류체인 많이 좋습니다. 뭐 같은 뉴스로는 뭐 그 에코프로 BM하고 뭐 그 삼성 SDI하고 캠세븐 양극재 전 세계 최대 공장을 뭐 했다는 뭐 그런 이유인데, 사실 뭐 그거보다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예요. 아, 그래요?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시장을 열었는데, 그게 이제 2170에서 4680으로 확 커지고, 요 4680이 돼야지 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수요가 많이 늘거든요. 근데 그 4680이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미, 큰 트럭 있잖아요. 세미하고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근데 그 세미가 이제 올 연말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양 작겠지만.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을 한 전기차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BMW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SDI가 좀 강자잖아요. 우리가 원래 자동차용이 아니고 IT, 그다음에 전동 공구,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뭐 그다음에 ESS 이런 걸 다 이제 SDI가 원통형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장 증설도 지금 시작을 했고, LG도 국내에서 이 4680에 대해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삼성 SDI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계속 성장 확대, 네, 네. 뭐 외국인도 계속 매수하고 그랬으니까 성장이 안 보인다. 뭐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삼성 SDI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뭐죠? 그 쪼개기 상장 이게 아닌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 이것 때문에 잠깐 뭐 이게 최선호주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한참 뒤로 늦춰지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체의 경쟁력.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는 LG엔솔이 최고죠. 네, 뭐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 근데 이제 SDI는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SDI는 어쨌든 수익성을 좀 담보를 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워낙 커지고 여러 분야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부분에서 전 세계 전 부분에서 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눈앞에 나오는 수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소재를 제외하고도 배터리 쪽의 수익성이 3사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원통형에서 어쨌든 SDI가 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요게 원통형 배터리가 커지는 요런 트렌드에서 SDI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사실 이게 이제 신기술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 삼성 SDI 전 대표를 저희가 한번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그 안정 추구 전략, 그 다음에 저 그때 받은 뉘앙스로는 이 배터리라는 신소재 사업 이게 요즘 뭐 화재 SK, CNC 거기서도 이제 좀 뭐 배터리 발열 화재 사건 나고 자동차 사건도 간혹 났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한 리콜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배터리하고 배터리의 화재는 그냥 동반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배터리 자체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사이에 이걸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그게 이제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거든요. 그래도 테슬라가 불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디폴트로 보고 왜냐면 우리 내연기관차도 뭐 수십만 건의 불이 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나요. 배터리 차들이.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사님은 그 전체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 3사 네. 가운데서 가장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선호주를 어디로 보세요?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했을 때. 그 회사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 뭐 그 성장의 폭 자체는 그 LG하고 SK 온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장의 질은 SDI가 좋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SDI는 전자 소재 파트가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네. 어떤 화두일까? 결국 이제 성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럼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누가 더 좋을 거냐는 성장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주식은 성장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뭐 아무리 가치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치주라는 것이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치주 응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이에요. 성장이고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빠지죠, 더.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조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 중에서 성장 산업에 신규로 뛰어드는 업체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재생, 뭐 CS 대표적인 회사가 네. CS 윈드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네. 지금 정하신 탑픽은 어디예요? 두 개는 거의 뭐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태양광, 하나는 풍력이고 둘 다 미국 시장이 주력이고 하나도 미국에서 그 상업용과 개인용 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재생에 투자한다면 이 두 회사는 이렇게 좀 같이 비중을 가져가는 게 네, 좋다. 두 회사는 뭐 반드시 들고 가야 될 회사다. 왜냐하면 얘들은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생산 거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높다? 아니면 좀 저평가돼 있다? 높은 것 같지 않아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IRA도 그렇고 미국, 유럽 정책도 그렇고 2030년까지 대부분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시성이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봐야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 사실 천연가스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것들, 뭐 유럽에 또 한파가 오거나 했을 때는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또 신재생이 됐든 원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오일 가격이 됐든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또 괜찮아, 이상 없이 넘어갈 거야라는 또 낙관론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별로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요 국가들이 그 LNG 저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스페인에도 지금 뭐 저장 탱크에 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 겨울은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지금 프랑스 원전이 좀 고장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추가로 악화된다면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단기간에 풀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올 겨울은 지나가겠지만 내년도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뭐 러시아하고의 빨리 전쟁이 끝나서 좀 평화 무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EU의 이 빠른 전환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과다하게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화두잖아요. 그렇죠. 이게 낮아지게 되면 모든 산업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네. 아니 그 에너지 위기난에 대해서 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신 분들, 뭐 한국의 그 에너지 관련주들, 뭐 가스공사 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LNG와 관련한 주식들 많이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빠졌어요 요새. 그게 이제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나오는 뉴스가 전에는 그런 기대가 예상을 좀 가지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한국의 그런 주식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뷰가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체계가 시스템 자체가 시장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냥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요금이 급등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력 도매 가격이 S&P가 200원을 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원 초반대에 지금 전기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 부담을 한전이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원재료비 연동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금 그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가스공사 떠나면서 미수금을 잔뜩 안고 있잖아요. 둘 다 공기업이 아니었으면 이미 부도가 났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공기업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스공사 사야지 이런 투자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일단 우리 스타트 발상이 좀 잘못된 거군요. 외국하고 비교는 완전히 그러니까 왜곡된 에너지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되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풍력 태양광은 가격이 지금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낮아요. S&P만 하더라도 200원이 훨씬 넘는데 근데 풍력 태양광은 100원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곡시켜 놓고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죠. 네. 하여튼 그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